안녕하세요. 정치 채널 라운드업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한 판결을 두고 사법부와 시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각 진영의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져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부터 살펴보시죠. 진보 유튜브에서는요. 단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며 이를 사법내란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앞 촛불 집회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노종면 의원은 김어준, 정청래, 조국 등과 함께 사법부 불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했고요. 매불쇼에서도 이 판결을 사법부의 수상한 움직임으로 보고 민주당의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분노는 마찬가지입니다. 류리웹 정치유머에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인데 50억 퇴직금은 무죄라며 사법 정의가 실종됐다는 게시글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행보에 대한 지지도 뜨거웠습니다. 대한뉴스는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로 부동산 전쟁을 선포했다며 야권과의 전면전을 조명했고 8시 이쿡에서는 백만장자 탈한국 같은 가짜뉴스에 대통령이 직접 맞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클리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해 쌈밥을 먹고 남부 내륙철도 착공 서명을 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내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유머와 클리앙 등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절차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요. 특히 열린공감TV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시청 금지령을 내렸다며 당원들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픽스에서는 이광수라는 인물이 대통령 당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열린공감TV는 정부의 계란 수입 정책을 비판하는 등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분위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할 중도 성향 채널과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성향 채널에서는 현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졌습니다. 유튜브 센터필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했다며 양비론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터필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며 항소 포기 과정에 권력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586 세대가 구타해 때문에 영포티 소리를 듣는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죠. 중도 커뮤니티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갑론을 박이 활발했습니다. 인벤 오픈이슈 갤러리에서는 백만장자 탈한국 뉴스의 진위 여부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국군이 미국통 장교를 육성한다는 소식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LB 파크 불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나 쿠팡 같은 민감한 경제 이슈는 피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냐는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금 다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신혜원 기자 특검 논의 소식을 다루면서도 기자들이 챗GPT로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수면 이갈이 고충을 토로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중도 진영의 다양한 시각 잘 봤습니다. 이제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보수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신의 한수 채널은 이 대통령을 공산당, 범죄자로 규정하며 부정선거로 세워진 가짜 정부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요구까지 거셌습니다. 펜앤마이크 TV는 대장동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국정 운영에 미천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까지 건드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며 외교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채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에 개입하고 기업 경영에 독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의 마지막 경고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자산 붕괴가 눈앞에 왔다며 사회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 역시 망해야 한다며 보수 진영 내부의 자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인 일베저 장소에서는
생활 밀착형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유세 전화를 계속 걸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분노의 글이 올라왔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각 진영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온도차가 극명하네요. 특히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요구는 단순히 진보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면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권력 개입 의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측의 대립이 아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국가의 근간은 법치입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보다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의 정치 채널 라운드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